단종이 어보를 빼앗았다라든지 그곳을 막 확대시켜서 배 띄우고 수백 명의 기생들과 놀았다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복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역사를 극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 누리십시오. 안녕하세요. 역사학자이고 작가인 심용환입니다. 오늘은 경복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해요. 사실은 경복궁하면 굉장히 좀 익숙한 공간이고 원튼 원치 않든 어느 시점에 소풍으로 많이 가본 공간이긴 하죠. 근데 실제로 경복궁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게 되면 마치 좀 우리 역사 같다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한민족이 굉장히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성취도 해왔지만 또 실패도 했고 고난도 있었고 또 그것을 또 극복했었던 어떤 그런 정말 굴곡 있는 그 과정이 공교롭게도 경복궁에 다 이렇게 좀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복궁을 공부한다는 것은 우리 역사를 공부하는, 또 경복궁을 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우리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그러한 이야기를 마련해 봤습니다. 현재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경복궁은 1800년대 후반에 흥선대원군이 집권을 하면서 그때 재건된 공간을 복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마주하는 경복궁이라는 것은 초기의 이성계나 정도전이 아닌 조선 후기 때 재건된 모습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고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경복궁 위치를 살펴보게 되면 경복궁 배경에는 북악산이 있고요. 양옆에 인왕산과 낙산, 그리고 앞에 남산이 있습니다. 또한 경복궁을 중심으로 해서 양옆에 종묘와 사직을 거느리고 있으니까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경복궁을 중심으로 해서 조선이란 나라의 수도가 설계되었고 또한 이렇게 설계되었다는 것 자체가 성리학적인 이상을 실천하고 또 이쪽에 궁궐이 있으니까 앞에는 지금은 이제 여러 빌딩들이 있지만 육조 거리라고 해가지고 쫙 이제 그 어떤 주요한 국가의 관료 관청들이 쫙 모여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경복궁 중심에 있는 근정전에 국왕이 딱 앉아서 신하들과 만나서 나라를 통치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했었던 조선의 심장과 같은 공간. 그래서 경복궁을 갖다가 법궁 혹은 정궁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바로 이곳에서 우리가 굉장히 좀 익숙한 왕도 정치, 민본 통치, 정말로 백성을 위한 통치를 했었던 공간이다 라는 걸 좀 먼저 이해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좀 안타깝게도요, 조선 전기 때 만들어진 경복궁은 임진왜란 당시에 불타게 됩니다. 그리고 왜 그런지는 좀 복잡다단한 사정이 있지만 어찌됐건 한 200~300년 정도 버려져 있다가 조선 말기 흥선대원군에 의해서 이제 재건이 됐죠. 근데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 말기 그리고 일제 강점기 때 이렇게 살펴보면 정말 속상하잖아요. 열심히 개혁 정책도 펼치지만 실패하고 나라를 살려보려고 하는 구국운동을 하지만 또 실패하고 마치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그런 것처럼 실제로 뭐 의도한 건 아니지만 공교롭게도 경복궁을 재건했는데 불타고 경복궁을 재건했는데 불타고 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그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제 입장에서 굉장히 좀 가슴 아픈 한 부분이 뭐냐면 조선의 마지막 황제가 순종이잖아요. 순종이 1926년에 승하하세요. 근데 바로 그 해에 경복궁의 서문인 영추문이 저절로 붕괴가 되는 일화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이런 아픔들을 겪었으나 1993년에 조선 총독부 건물을 폭파하면서 실제로 경복궁을 재건하려는 사업들이 현재 30년간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한편에서는 경복궁의 원형들이 광화문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만들어져 있고 또 그 위에서 우리가 경복궁을 누리고 그리고 경복궁 안에서 문화적인 체험을 하기 위한 각종 작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자, 하나하나 조선의 전각과 어떤 그런 건축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당연히 광화문부터 만나게 되는 거죠. 조선 법궁의 정문을 만나게 되는 거고요. 말 그대로 이제 성곽의 형식으로 장대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이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궁궐 이렇게 말을 쓰는데 뭔 뜻이야? 별로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실제로 궁궐은 궁은 건물을 이야기하는 거고 궐은 담벼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경복궁에 들어가기 전에 광화문이라는 장대한 담벼락이 쫙 만들어져 있고 그걸 통해서 뭔가 이 왕조의 위상이 딱 드러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이야 뭐 아무나 편안하게 이제 들어가서 관광을 할 수 있지만 과거에는 과거 시험을 통해서 합격한 인재들만이 광화문을 통과해서 국왕과 만나서 국가를 운영하는 자리니까 느낌이 좀 다른 거죠. 지금이야 이렇게 가서 보면 야 되게 멋있다 예쁘다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과거에는 야 저
광화문을 통과하는 저 사람들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일까? 저 안에 들어가서 왕과 뭔가를 함께 하겠네. 뭐 이런 어떤 느낌을 좀 가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광화문 바로 앞에 월대라고 해서 이렇게 널찍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입구가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져 있었는데요. 현재는 복원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좀 몇 년 지나면요, 월대까지 정확하게 복원이 되고 해태상도 원래 있었던 위치와 가까운 자리에 딱 들어가게 되니까 지금보다도 훨씬 멋있는 광화문을 좀 보게 될 겁니다. 그것은 조금 더 기다려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광화문을 딱 통과해서 이제 들어가면 흥내문이 나오게 되고요. 그 흥내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우리는 근정전을 딱 만나게 됩니다. 근정전의 가운데에 왕이 남면을 하죠. 왕이, 그러니까 오직 왕만이 남쪽을 내려다보면서 딱 앉게 되는 거고요. 신하들은 그곳에서 함께 이제 수기하고 토론하면서 국가를 운영을 하죠. 근데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답사를 이렇게 여러분들 가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근정전에 와서 막 안을 막 이렇게 들여다봐요. 여기 뭐가 있나 그러면서 생각보다 별게 없네 이러면서 막 실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근정전에 가면 안을 한번 쓱 돌아보신 다음에 몸을 돌리세요. 돌아서 왕이 남면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유일하게 조선의 국왕이 그 보좌에 딱 앉아서 남쪽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똑같이 여러분들도 앞만 쑥 구경하면서 이런 의자에 왕이 앉아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보고 딱 돌아가가지고 반대편 흥내문과 광화문 쪽을 보십시오. 그러면 이 조선 국왕의 느낌이 딱 이해가 될 거예요. 그곳에 왕이 앉아서 바로 앞에서 신하들과 회의하고, 그리고 바로 광화문 너머에 육조 거리가 있고, 그리고 육조 거리 일대에 종로가 있고 마을들이 있고, 즉 무슨 얘기냐? 왕이 이곳에서 조선이라는 나라 전체를 살펴보면서 국가를 운영했다라는 거죠. 그럼 뭐라고 할 수 있죠? 뭔가 어떤 그 왕의 기분, 그리고 통치자의 느낌을 근정전에 서서 뒤돌아서 이렇게 바라보면 굉장히 좀 여러 소감, 또 어찌됐건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다 리더들이잖아요. 그래서 리더로서의 어떤 자부심, 태도 이런 것들도 갖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매력적인 공간으로서 기능한다라는 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경복궁 같은 경우는 다른 궁궐들과 비교해 봤을 때 독특한 특징들을 갖고 있어요. 핵심은 뭐냐면, 왕과 신하가 자주 만나서 회의하고 오직 백성들을 위한 민본의 통치를 해야 된다는 걸로 건물 구조가 다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육조거리가 있고 문이 있고 바로 근정전이 있어서 근정전에서 신하들하고 막 회의하는 이런 공간입니다. 이렇게 건축이 구성된 데에는 조선의 이상주의자이자 왕조의 설계자로 불리우는 정도전의 영향이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조 자체는 이씨 왕조지만 목표, 국가의 운영 목표는 백성을 위한 공간이다라는 거죠. 또한 흥미롭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경복궁 전체를 정말 누비면서 활용하고 살았던 사람은 놀랍게도 세종대왕이에요. 그래서 많은 역사학자들이 경복궁 입구로 세종 이렇게 떠올리세요라고 꼭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 이전에 많은 국왕들은 창덕궁에 거처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창덕궁 쪽이 살기도 좋고 경치도 좋고 되게 왕을 위한 공간이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고 많이 알다시피 세종 같은 경우는 정말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헌신을 다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건물의 건축학적 구조가 그분이 평생 신하들과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공간으로 딱 어울렸던 거죠.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어떤 분이 세종과 백성은 행복했겠지만 신하들은 힘들었던 곳이 경복궁이네요,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정말 어떤 그런 열정적이고 뜨거웠던 공간이었다는 걸 기억하면서 근정전 일대를 거닐어 보면 그 매력이 좀 느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제 근정전을 돌아서 뒤쪽 공간으로 가봅시다. 뒤쪽 공간으로 가게 되면 본격적으로 왕실 가족의 생활 공간이 등장을 하게 돼요. 가보신 분들 다 알겠지만 전각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죠. 그리고 사실은 뭐 그 말 그대로 경복궁에서만 볼 수 있는 전각들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서 안내나 설명을 들어봐도 굉장히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각각의 건물들이 목적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전각들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면서 가다 보면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구나, 이런 곳이 이런 가치를 지니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곳이 강령전과 교태전입니다. 강령전은 국왕의 침전, 그리고 교태전은 왕비의 침전입니다. 그러니까 왕실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이죠. 왜냐하면 국왕이 일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푹 쉬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왕비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다만 조심해야 될 게 뭐가 있냐, 강령전이 왕이 자는 곳은 맞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왕은 교태전에 가기도 하고
연생전, 경성전 등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며 잡니다. 왜냐면 경호 문제가 있죠. 보안 문제도 있고 또 사실은 이제 왕의 취향 그리고 지금은 좀 이렇게 어떤 후궁과 굉장히 친하다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 좀 바뀌어요. 그래서 그냥 이곳이 강령전이 기준이다 정도만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흥미로운 것은 왕비의 침전이라고 할 수 있는 교태전이 경복궁의 정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요. 안에 들어가서 보다 보면 너무나 전각들이 많아서 어디가 어딘지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여튼 핵심적인 게 뭐냐? 교태전이 경복궁 전체의 중간 위치를 한다는 것들 알아두시면 재밌습니다. 그리고 교태전 후면에는 인공으로 만든 아미산이라고 불리우는 이 장방형의 단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말 그대로 왕비가 머무는 내밀한 어떤 후원의 풍광이 싹 만들어져 있어서 사진 찍기도 좋고 경복궁 관광에서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좀 할 수 있습니다. 하나 흥미로운 건 아미산 하면 다 인공산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요. 최근에 고고학적 발굴의 결과들을 보게 되면 지대상 고일대가 좀 더 높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대가 높은 곳을 조금 더 아름답게 꾸며서 산으로 만들었다. 이런 것도 또 알고 가서 보시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왕과 왕비 둘이 지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을 다 이렇게 수발해주고 챙겨주고 입혀주고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극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막 다 따라다니잖아요. 내시, 궁녀 이런 사람들 있죠. 실제로 왕과 왕비를 모시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왕궁에 머물게 되는데요. 그중에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먹는 거죠. 그래서 이 강령전과 교태전 가장 근처에 소주방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소주방 얘기하니까 갑자기 무슨 이렇게 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 말 그대로 임금의 식사를 장만하는 공간입니다.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교태전이나 강령전은 왕이나 왕비가 편안하게 머무는 공간이기 때문에 넓고 커요. 근데 그에 비해서 소주방은 이들을 모시는 궁녀 등이 머무는 공간이니까 공간도 작고 공간의 구조 자체가 전혀 다른 형태입니다. 근데 정말 기쁜 게 뭐냐면 최근에는 소주방에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요. 그래서 미리 예약만 하면 그곳에서 다과도 즐길 수 있고 조금은 다른 경복궁 관광의 재미를 누릴 수 있으니까 이곳이 왕을 돕는 공간으로 기능하는구나를 알고 예약하셔서 누리면 굉장히 매력적인 혹은 내가 왕이 됐구나, 내가 왕비가 됐구나 이런 감각을 또 가져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쯤 되면 다들 이제 다음은 어디 갈 건지 알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이제 경회루를 가야 됩니다. 결국은 어찌됐건 뭐라고 하더라도 경복궁 가면 경회루를 가서 그 넓고 장방형의 뭐라고 할 수 있죠? 호수 우물과 경회루라는 멋진 건축물을 딱 볼 수 있는데 이 경복궁 자체를 구경하는 재미도 있고 그 근처에 수목을 보는 재미도 있고 또 경복궁 옆쪽 왔다 갔다 하면서 다른 정각들을 멀리서 보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담벼락 위에 이 기와 처마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여튼 뭐라고 하더라도 전통적으로 봤었을 때 이 경회루 일대에서 거니는 좀 그런 재미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하나 이제 돌아다니다 보면 굉장히 좀 재미있는 정각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공간이 자경전입니다. 자경전 같은 경우 아마 거기 이렇게 생각이 나실 거예요. 뭐냐? 현재 자경전 바로 옆에 십장생 장식 굴뚝이 있고 사진 찍으면 굉장히 이쁘게 나오기도 하고 그 하나하나 도대체 십장생이 뭐야? 이거 되게 장수하는 10가지라고 했는데 하면서 이렇게 찾아보는 또 그런 재미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왕세자가 생활을 하던 동궁 권역이라든지 그곳에 가선 세자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을까, 어떻게 해서라도 왕이 마음에 들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또 세자가 교육을 받으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어마마마 저 공부 안 할래요 이런 어떤 이렇게 스트레스 받았었던 자선당이나 비연각 등도 그곳에 있으니까요. 이런 어떤 공간과 정각의 의미를 알고 가면 조금 더 돌아다니면서 재미와 매력을 좀 느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고의 공간은 경회루거든요. 경회루는 실제로 되게 좀 작은 공간이었대요. 그리고 어떤 우물이나 연못 정도 있었던 공간이었었는데 조선의 3대 왕이었었던 태종이 이곳을 크게 건설을 해서 사신이 오면 거기서 영접도 해주고 또 궁중에서 함께 파티를 벌일 일이 있으면 연회를 벌이는 공간으로도 활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경회루라는 공간 자체가 굉장히 좀 상징적이고 눈에 띄는 공간이기 때문에 희비극이 또 그곳에서 다 벌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의 조카의 왕위를 찬탈했었던 세조가 경회루 앞에서 단종의 어보를 빼앗았다라든지 혹은 연산군이 그곳을 막 확대시켜서 배 띄우고 수백 명의 기생들하고 놀았다라든지 등등등 온갖 조선 왕조의 희비극이 경회루 일대에서
진행됐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기억해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정말 특별한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경복궁 발굴 진행 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어마어마한 청기화가 대거 발굴 출토가 되고 있어서 이 고고학계에서 완전히 굉장히 좀 긴장하고 너무나 좀 뜨겁게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요. 왜냐? 실제로 조선 전기 실록이나 여러 기록들을 보게 되면 세종대왕 때 열심히 노력을 해서 세종대왕 후반이 되면 경예로와 사정전의 기와를 청화로 꾸몄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그 기록만 있었고 실제로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거의 물증이 없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경복궁을 중건할 때 흥선대원 때 보면 청화로 좀 한번 지어보려고 하는데 청화에 대한 기술 자체를 잃어버려서 도공들을 데려왔다가 실패하는 어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유물로 확인이 되니까 이거 정말로 조선 전기 때는 경회로 전체가 청화로 덮여 있었구나. 청화는 우리가 알고 있는 청와대처럼 반짝반짝하는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새로운 재미인 거죠. 지금 우리가 가서 보는 곳은 크고 넓은 조선 후기의 경복궁이긴 하지만 그곳을 쭉 지나면서 조선 전기 때는 공간은 좀 작겠지만 경회로 일대가 청화로 반짝반짝 빛났겠구나. 멋있겠다. 이런 또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또 재미있는 기행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조금 더 뒤로 가볼게요. 뒤로 가다 보면 이 경복궁의 매력이 끝나질 않습니다. 처음에는 민본의 공간, 뒤로 가면 왕실 사람들의 공간, 더 뒤로 가면 경회로의 멋진 공간. 근데 쑥 돌아가다 보면 이거 뭐야? 향원정이라는 데가 있네? 하면서 또 다른 매력에 빠지게 되죠. 근데 향원정을 비롯해서 경복궁의 가장 안쪽 공간들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고종이 만든 공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정전이나 경회로 같은 이 경복궁 앞쪽이나 중앙에 있는 건물들은 처음부터 있었고 오랫동안 있었던 공간이라면 그에 비해서 뒤쪽에 조금 옹기종기 이게 좀 아기자기하게 만들어진 공간은 조선 말기에 무너져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지키고 싶었었던 고종의 애틋한 마음이 들어가 있는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향원정 같은 경우는 경회로랑 굉장히 대조적이죠. 경회로 같은 경우는 직사각형에 높고 뭔가 이렇게 힘있는 조선을 딱 상징한다면 향원정은 우선 연못이 둥글게 딱 있고 가운데 인공섬이 딱 만들어져 있고 되게 조그만 모양의 육각형 모양의 정자가 딱 있거든요. 경복궁 안쪽에.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경회로 보고 감동받았는데 향원정 보면서 느낌이 다르네. 근데 여기에다가 이걸 고종이 만들었어. 그러면 강력했던 조선의 기상과 되게 쓸쓸하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뭔가 해보려고 하는 고종의 애틋한 숨결 이런 걸 또 알고 보면 되게 재밌죠. 이런 건물들도 있고요. 실제로 향원정 남쪽에 이제 그 직경당이라는 공간도 현재 남아있고 그리고 고종이 서재로 썼다고 하는 지복제 같은 건물들이 있어요. 근데 지복제 같은 건물들은 또 가본 게 이제 특이해요. 그래서 청나라 스타일의 건물 양식이 딱 받아들여져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느낌이 듭니다. 처음에 들어와서 경복궁을 보면 굉장히 좀 이렇게 일체된 스타일의 느낌이 들다가 경복궁의 마지막 권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모양도 좀 다르고 특이하고 저건 조금 너무 중국스럽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게 역사인 거죠. 제일 처음에 가서는 조선이 이런 어떤 기상을 갖고 있었다면 조선 후기에는 이런 시도 저런 시도 하면서 다양한 스토리가 있구나를 알게 되죠. 그걸 다 알게 되면 경복궁 한 바퀴 제대로 돌고 나니까 조선 역사가 보이게 되고 또 우리 역사가 보이게 되는구나. 이런 어떤 감각들을 갖게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게 매력적인 이야기가 매력적이지 않나요?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 사실은 경복궁은 정말 큰 아픔을 겪은 공간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재건한 다음에도 정말 수차례 불이 탔고요. 무엇보다 1910년 조선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서 경복궁에 대한 소유권을 조선 총독부로 넘기게 돼요. 근데 그때 보면 이 조선 총독부가 정말 철저하게 근정전하고 경회로를 빼고 나머진 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1915년에 조선물산공진회라고 해서 우리가 너네 점령하고 이렇게 잘 나가 라고 할 적에 정말 경회로 근정전 빼고 파괴도 시키고 자기들 원하는 건물 지어버리고 또 그냥 파괴를 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은 사과하면서 조선의 아주 좋은 건물을 또 다 일일이 팔기도 하고 혹은 그 나무들을 뽑아다가 다른 건물을 쓰는데 쓰기도 하는 등등등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망한 나라의 비극이 경복궁을 통해서 고스란히 구현되는 특징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해방되고 나서 일찍 바로 이 작업을 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사실은 지난 수십 년간 해방되고 전쟁도 극복하고 산업화 민주화 같은 것들을 다 달성하면서 1990년대 이후에 체계적인 복원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즉 그때 그런 아픔을 겪긴 했지만 그 아픔 끝에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나라를 살린 다음에 경복궁을 하나하나 단계 조사하고 회복해가는 과정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요. 그 꽃으로 궁중문화축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저 막연한 멋진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복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역사를 극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 누리십시오. 이런 행사를 만들어 놓은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희 궁중문화축전 진행될 적에 되게 좋은 멋진 행사 진행하네요 이렇게 느끼지 말고요. 우리가 치열하게 싸우고 이겨서 우리 역사가 성공과 승리로 나아온 것처럼 우리 경복궁의 역사도 더더더 발전, 성장해 왔고 그러한 성장의 기초 위에서 함께 누리는 축제다. 정말 우리나라에 수많은 의미 있고 뜻깊은 축제가 있지만 뭐라 할 수 있을까요? 역사학자의 입장에선 가장 뜻깊고 의미 있는 축제가 궁중문화축전이 아닐까.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오신다면 이번 축제 때 더더더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번 궁중문화축전은요. 제가 앞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전각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바로 그러한 전각들에서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영상 보시고 전각들의 역사, 전각들의 특징을 보고 궁중문화축전을 보시면 굉장히 풍요롭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저도 이번 궁중문화축전 해마다 가긴 하지만 이번에도 아이들 데리고 갈 거거든요. 같이 가서 함께 누리시죠. 이상 심영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